존경하는 김희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해운구 봉암 양덕 1, 2 합성 2 구암 1, 2 지역구의 국민의힘 소속 박승엽 의원입니다. 저의 금일 시정 질문의 주제는 재정 건전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지만은 문화재단 채용 임용에 관련해서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저희가 진짜 의원으로서 유의해야 될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또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경력 증명서 내 업무 내용, 미기재가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계속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영파 부시장 같은 경우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경력 증명서는 행안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서 4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업무 내용이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에 관련된 걸 했든 조직에 관련된 걸 했든 자기가 뽑는 사람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회사 갈 때 유통에 회사 가는데 쓸데없이 금융 관련 자격증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그건 제 자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판단은 뽑는 사람이, 평가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력증명서에 부시장이라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마산시는 부시장이 한 명으로서 부시장이 당연히 문화 업무를 관장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모든 이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업무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담당자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모든 행정 절차를 서류화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 행정 절차에 있어서 서류와 증거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다. 그것은 조금 억지 논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본부장 같은 경우 비대면 면접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고 시에 비대면 면접 부분 고시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유연한 행정이 당연하고 필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생기면 안 됨을 생각한다면 문제되기 전 빠른 조치한 것은 아주 칭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임용은 정결에 관련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대표 임용에 관한 정결 문제는 모든 행정 절차에 정결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마지막 채용에 있어가지고 결재를 한다든지 최종 결정은 당연히 시장이 정결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행정 절차에 있어가지고 정결을 한다면은 시장님 그러면은 결재한다고 하루 종일 일한다고 일하겠습니까? 다른 일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조금 지겨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말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기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은 저희 시장님도 아니고 조영파 대표도 아니고 저희 이런 의원들도 아니고 바로 이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은 지금 이 일을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해라고 면전에서 욕을 듣고, 행정감사에서 경질해라고 압박받고, 심지어 오늘도 경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공무원이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주눅이 들까, 얼마나 압박이 들까, 그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저희 경쟁으로 가고 계시는 분들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의 상위기관에서 정확하게 형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판결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가지고 조금 공무원들한테 너무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정말 저희가 반성하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창원시의 2,400억이었던 채무가 2022년 6월 30일 기준 4,400억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2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감안하더라도 2천억이라는 채무 증가가 우리의 현실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창원시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성하며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 및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안병호입니다. 예,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79개 사업에 총 6,900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2,590억 정도도 함께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동안에 그 재난지원금이 6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총 집행금액이 7천억이고 그 중에서 시비는 1,600억 원입니다. 그중 1,260억 원을 일반 재원으로 충당했었고 예비비로 340억 원 마련했습니다. 예. 최근 5년간 창원시 채무 발생액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한 이자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5년간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18년, 19년, 22년은 300에서 500 사이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21년도가 2,115억, 그다음 20년도가 2,115억, 21년도가 1,037억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이자인가요? 아니면 총 이자입니다. 총 이자로 200 정도 받으십니다. 2020년도에 발생한 채무의 발생 사유인 재정투자 사업 12건은 창원시에 반드시 필요한 기간시설물 사업으로서 다른 세출을 아끼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되었어야 했는데 채무로 재원을 마련했다는 건 다른 사업에 밀려서 급하게 재원을 마련한 건 아닌가요? 특별한 사유겠다는 좀 말씀. 예, 그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재난지원금 같은 소모성 경상경비는 지방채 발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20억 이상의 자본적 투자 사업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짜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면서 일반 재원으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돌리고 저희가 기존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자본적 투자 사업비 그 12개를 발췌해서 그걸 대체 사업으로 392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0월 달에 그 중에서 343억 원을 12개 사업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채 우선적으로 변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정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창원시에 빚이 많다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어떤 식으로 돈을 썼는지, 재난지원금에 얼마나 일이 됐는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했는데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채무로 해결할 게 아니라 일반 회계로 당연히 처리해야 될 도로 닦고 동청사 짓고 뭐 집으로 치면 당연히 밥 사 먹을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채무를 지고 어떤 게 늘어났냐면은 민간 경사보조금이라든지 정부 보조금이, 민간 보조금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또 말씀을 또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착안해서 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출은 민간 경상보조, 민간 단체 운영비 보조 등 지방 보조금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보조금을 통한 민간의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간 산업을 위해 채무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는 목적과 이 시기에 이렇게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제가 받을 질문이 아니었어서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조금 사업은 그 시기에 어느 정도는 많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 실제 정부에서도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보조금 감사가 있었는데 상당 부분 좀 누수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난 간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셔서 현재 감사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 시장님 들어가실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얼마나 우리 창원시 보조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앞으로 좀 예시 몇 가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세출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은 바로 보조금 지출입니다. 2018년 1,800억 원 수준이던 지방보조금 지출은 2022년 2,800억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꼭 해야만 하는 기간시설물 사업은 채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서 보조금 사업을 통하여 많은 민간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등 창원시 재정 상태를 정말 고민하며 시정을 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여러 행정감사에서 그러한 단체들의 보조금 수급 및 지출 문제가 많이 문제시되었고 여러 의원님들에 의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사업소장님 나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부족한 내서지역 공공도서관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부칙 제4조에 따라 내서지역 4군데 사립도서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도서관 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박성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90개의 자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중 40개소의 운영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은 공모 절차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부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규정된 경우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교부하는 보조금 경우는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모를 거치지 않고 교부 신청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보조금 지출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문제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입니다. 바로 2018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해당 지역 도의원이 대표인 도서관에 4년간 1억 3천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며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원은 해당 지역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다양한 이해충돌 문제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도의원이 대표인 단체가 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력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서로 종속되지 않는 상호 독립적인 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본인의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자원도서관의 대표자로서 겸직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자로 시행되었고 해당 대표자의 도의원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약 1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은 이해충돌 발생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서관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과연 시민들이 이해하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단체를 만들면은 시에서는 뭐든 다 지원금해도 무방합니까? 다른 기관이라서. 그 말이 됩니까?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영향 안 받습니까? 영향 안 받습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 정말 핑계를 위한 핑계고, 어떻게 해당 도의원이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는지, 그건 정말 크게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작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제정은 1년 전 202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제가 만약 해당 도의원이었으면은 그 시기에 넘겨줬습니다. 왜? 이해충돌 걸리잖아요. 솔직히 그건 걸리잖아요. 그럼 줬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고의든 몰랐든 그거는 이해충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재작년에 2021년에 제정되고 작년에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형법에 의해서 이런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계속 감시 감독해 왔습니다. 제129조, 이 사건이, 이 일이 이 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해가지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132조, 알선수뢰, 제357조, 배임수증죄.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없는 시기에도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감시 감독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도의원과 그 보조금 수급과 지급이 문제된다고 벌을 주자 이런 주장에서 이야기하는 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좀 신경 안 쓰고 했던 건 아닌지 앞으로 행정 절차에 있어서 신경 쓰자. 그리고 제가 한번 이런 화두가 모두들이 한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관심 가지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서 지역은 공립도서관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아주 큰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홍남표 시장과 마산해운구 윤한우 국회의원 노력으로 국비 108억 원 포함 총 사업비 294억 원 내서 도서관 개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공 작은 도서관이 여전히 부족해 보여 내서 지역의 질 좋은 공공 작은 도서관의 신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서관 관련 내서 지역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 해운구 내서 지역에는 시립공공도서관 2개소와 예산을 지원하는 공립자원도서관 1개소, 새마을문고 1개소, 사립자원도서관 4개소까지 총 8개 도서관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또한 내서 지역 주민들의 독서 생활을 지원하고 문화적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내서 도서관 재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자원도서관 신규 조성 사업은 우리시 재정 여건, 영구적 무상 사용이 가능한 시설 유무,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 등 다방면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원님 의견을 주신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희 내서 지역의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만든 부칙이 오히려 내서 주민들한테 조금 질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칙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행정 조직은 어쩔 수 없이 공공도서관 설립에 대한 노력을 조금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타 지역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공공도서관을 많이 확대를 조금 하셔서 저희 내서 지역 주민들도 조금 질 좋은 도서관 그런 문화를 창원시 서비스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장님, 체육관광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에 앞서 2022년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창원시 e스포츠협회 내부거래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PPT로 좀 비춰주십시오. 이게 작년에 저희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021년 e스포츠 대회 부정지출 내용 요약입니다. 보조금 사업비 총 6,600만 원 중 4천만 원 가량, 그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 거래를 협회의 내부 거래자들끼리 협회 임원이 사업장으로 된 거래처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기 내역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e스포츠 아카데미 명분으로 지출된 것으로, 이것은 2천만 원의 보조금 중 약 75%, 이 또한 인건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내부 지출 거래가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방식은 정말 교활하고 정말 사기에 가깝습니다.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현수막이랑 그런 걸 납품한 업체이고 밑에 인감증명서는 이 회사의 이 단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있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입니다. 보시면 알지만은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가 똑같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묻지는 못했지만 사무국장의 주소에 똑같은 누군가가 사업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심지어 2021년 1월에 갑자기 개업을 합니다. 이 사업비는 11월에 지급이 되었고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주소는 아파트 주소로 되어 있는데 납품 항목을 보십시오. 현수막, 배너, 이 뭐 집에서 뭐 현수막 기계를 넣어서 갖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정말. 제가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업체는 똑같이 또 시장 교란 행위까지 했습니다. 좌측편은 사무국장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그 납품을 한 가격이고, 오른쪽은 사무국장이 집 사업장에서 견적서를 냈습니다. 서로 이렇게 비교 견적서를 내가지고 정당한 가격이라고 가격 비교를 했다고 제출하는 게 정당합니까? 너무 가격 교란, 이게 또 사기 아닙니까? 나 진짜 작년부터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에 의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제가 시정 질의 전에 여러 곳에 질의를 했을 때 행정이나 여러 의원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자재를 정확하게 명시할 수 없다. 그 봤더니 크리스탈 메달로 되어 있게 크리스탈 메달로 인터넷 쳐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가격은 5,500만 원, 우리 e스포츠 납품 가격 4만 원. 말이 됩니까? 나머지 트로피 모든 거 다 있습니다. 내 다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만 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는 뭐 언론이나 어디 오시면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것을 책임져야 하고 감시 감독해야 하고 모든 지출에 날인을 한 회장 명의로 된 사업장에서도 내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비영리 법인 단체인데 협회 회장도 등기 이사고 차기 회장도 등기 이사고 현재 대표는 이 협회의 임원입니다. 이 임원을 통해서 800만 원 내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회장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조금 관리가 되고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 보여줬던 부분인데 하나하나 따지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 400만 원 돼 있습니다. 행사 내용 요약도 안 하고 1시간 반짜리 제가 업체 관계자한테 50만 원이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격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심지어 제가 문제 제시를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거 왜 만듭니까? 그러면 홍보하려고 만들지.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 주십시오. 네. 다음 페이지. 끝났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그 공모 절차에 따라서 공모가 있었습니까? 예, 이 부분도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해서 협회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서 부수에서 검토하고 예산 편성해서 그 시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련 조례에 의하면은 e스포츠 관련 단체나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굳이 협회를 해라고 되어 있는 안 된 상태라면 최소한 공모를 해서 최소한 1, 2업체들 후보금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 잘 아시다시피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공모도 할 수 있고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관련 조례와 현행법상 협약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보조금 문제 사업에서 나오는 말이 협약입니다. 왜 꼭 협약에 대한 보조금 사업 사업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건 추후에 또 우리가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일부에 의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정 문화도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년간 약 50억 정도를 지금 마중물 사업, 예비 사업 및 본 예산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창원문화도시센터에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약 26억 보조금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모 절차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도 공모에 의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관련 조례와 법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그 자원문화도시센터와 협약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 제18조에 의하면 문화도시 지정 수행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와 협약을 운영할 수 있다. 협약을 운영할 수 있는데 협약의 대상자는 공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꼭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협약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모든 일은 수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그 집행에 있어서 공모도 할 수도 있고 그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그 자기 분담금 10%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자기 분담금을 어느 정도 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보조금에 자기 분담금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분담률에 대해서는 분담률과 분담금에 대해서는 현행 행자부 지료도 해보았지만 기준은 없고 지자체의 재량 행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채용 그 지원센터에 들어온 직원이 언제 월급을 받은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문화센터에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예. 1월부터 그분들이 일을 해서 4월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창원시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분담금 예비비 쪽에 자기 분담금이 없다 보니 사업비가 나와야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1월부터 와서 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보조금 사업 계획서를 짰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제출하고 4월에 돈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창원시를 믿고 그 일을 한다고 제출을 하고 해서 일을 했는데 3개월 동안 책임이 밀린다는 거는 이 보조금이 없는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행정상으로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떨어졌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2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계 도시가 있는데 이 상계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문화도시가 선정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조직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직 안에는 충분한 그 전문적인 인력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는 개업한 위탁받은 지 3년 동안 매년 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월 달에 와서 4월 달에 월급 주는데 누가 일합니까? 그게 단순히 자부담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5년간 안수도대를 50억을 나갔고 다른 지방의 김해, 밀양, 작은 소도시도 다 법정 문화도시 떨어진 이유도 이런 태생부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창원시 지방보조금 실무에 따르면 자부담 없이 신청한 지원단체는 자생력 유도를 위해 일정 비율 자부담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생력 유도가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유지위에서 감시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힘든 와중에서도 작년에 300억이라는 빚을 갚으셨습니다. 우리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의지와 그 계기, 노력, 앞으로의 할 말씀 해주십시오. 예, 아까 존경하는 박성희 의원께서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저 표만 보더라도 지금 재정 자립도가 22년에만 보면 창원이 32%, 고양이 32%, 나머지 수원과 용인은 40%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창원이 굉장히 자립도가 높은 도시였는데 이런 지금 자립도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지출 면에서 보면 아까 보조금 통계도 보면 2018년도에 보면 한 1,800억인데 2022년에 보면
한 800억 정도로 한 10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재정에 상당히 좀 위기에 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제 행정안전부에서의 평가도 차원이 굉장히 위기에 와 있는 그런 재정 운영하는 그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일단 그 재정에 대한 건전성 분석을 해서 일단 좀 많이 세출 부분을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남은 부분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한 343억 정도를 일단 부채를 지금 갚았는데 앞으로 계속 재정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조금에 관련된 특별 감사가 시급해 보이는데 그에 대한 계획과 의지 한번 예, 일단 다시 한번 예, 보조금도 보니까 심지어 뭐 100만 원 정도 나가는 보조금도 있고요. 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해서 전부 좀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한번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한번 그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